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고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뭐 차도 중고 사는데 머신 중고 어떠냐 물어보거든요. 괜찮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커피 머신을 판매하는 회사 일원으로서 얘기 드리면 네. 중고 안 돼요. 아,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치커피 대표 가치커피입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동현테크라고 하는 곳인데 듣기로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카페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해서 저도 뭔가를 좀 듣고자 왔는데요.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창업 전문 동현테크의 이육준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인의 까진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치커피 대표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떨리네요. 지금 얼굴이 곧 빨개질 것 같은데. 일단 좀 제가 궁금한 게 카페 창업을 많이 컨설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좀 많이들 하나요? 실제로 뭐 문의나 이런 걸 많이 네, 하나요? 문의량이 작년 한 12월부터 시작해서 네. 차근차근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 한 3월 달 돼서는 확실히 이제 아,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창업을 하시고 또 의뢰를 주고 계세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역시 카페는 많이들 창업을 하나 봐요. 네. 치킨집 다음에는 뭐 카페죠. 치킨집 다음엔 바로 맞아요. 카페죠. 일단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교육장을 옮겼거든요. 아, 네네. 네, 옮기면서 이제 저도 바를 제작을 할 때 이런 시스템 바를 처음으로 제작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바의 장점들도 저도 최근에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시스템 바를 시공하고 제작하시면서 고객들의 만족도나 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비용적인 부분도 맞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목공으로 이제 짜고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뭐 적게는 뭐 1.5배에서 많게는 2배 이상까지도 지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맞아요. 많고요.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사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겪어보신 분들은 거의 다 다시 다음 매장 하실 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시스템 바가 비싼 거예요? 자재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는 목재에 대비해서 스테인리스 자체가 좀 더 가격대가 높기도 하고 또 가공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더 공정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설계 도면이 나오는 건 목공이나 아니면 뭐 이제 스테인리스 바는 사실 큰 차이가 없긴 한데 거의 제작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목공에 대비해서 스테인리스 바는 좀 용접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접고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부착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목공보다는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네, 그래서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목공은 사실 현장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오차가 생기면 현장에서 좀 쉽게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데 시스템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제품으로 맞아요. 배송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을 하면 안 되고 수정이 힘들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뭐 캐비넷이나 서랍 같은 것들을 다 저희는 탈부착이 되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랍을 넣고 쓰다가 나중에 운영이 좀 잘 되면 그걸 그대로 빼서 그럴 수 있겠네요. 따로 옮겨서 이제 다른 공간에서 쓰고 거기에 뭐 제빙기를 넣고 사용을 하시거나 뭐 지금은 냉장고를 넣어놓고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냉장고가 필요가 없으면 빼고 거기에 이제 선반을 넣어 쓰시거나 사실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러면 시스템 바를 꼭 이런 데는 꼭 시스템 바 있으면 좋겠다 하는 데를 혹시 예시로 들을 수 있나요? 물 사용량이 좀 많은 좀 바쁜 네, 바쁜 곳들은 그쵸, 사실 아무래도 좀 체계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곳들. 네. 이 시스템 바는 질문에 없었던 부분인데 제가 그러니까요.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네, 그럼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카페 아까 시스템 바에서 보면은 선택적으로 뭐 드립 스테이션이나 워터 스테이션, 뭐 피처 린서 이런 거를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할 때 꼭 이것만큼은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제가 써보기 전까지는 이게 왜 필요하지 싶었던 것 중에 하나 피처린서였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사실 써보면 이게 신세계입니다. 이건 진짜 피처린서가 가까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싱크대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요. 그리고 또 싱크대까지 가서 헹궈서 가지고 오는 동안 또 바닥에 물이 다 흐르고 맞아요. 사실 그걸 이용해서 뭐 샷글라스도 씻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다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피처린서만큼은 웬만하면 어떻게든 좀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피처린서 넣는 위치가 대부분 이제 저도 조금 고민을 하는데 머신을 쓸 때 어느 곳에 놓으면 가장 이상적인가요? 이거는 배치에 따라 조금 쓰시는 게 다르긴 한데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것 중에 피처린서 아니면 뭐 워터스테이션 이렇게 얘기 주셨는데 워터스테이션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직형으로 놓기 때문에 머신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통 배치를 해주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 네. 그리고 피처린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머신 앞쪽으로 이제 가로로 놓거나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를 해주셔도 되는데 우선 가장 제약되는 사항은 커피 머신 밑에 냉장고를 많이들 넣으세요. 맞죠, 맞죠. 근데 그렇게 되면 피처린서를 설치할 때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배수 배관이나 급수 배관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밑에 냉장고에 있으면 걸려요. 그 부분이 조금 제약이 되면 그냥 옆으로 빼시고 그게 제약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앞쪽에 두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피처린서는 꼭 있으면 꼭 좋다. 있으면 좋다. 위치는 그 설치해 주신 업체와 잘 꼭 상의를 한 후에 네네. 하셔라. 네. 그래서 저희가 막간 홍보를 하면 저희가 이제 DH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피처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렇게 제품이나 사이트가 살짝 DH 스테이션. 분명 제가 아까 저희 동현테크 홍보 안 한다 그랬는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쿨하게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도 뭐 기왕이면.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장비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그 까진남 영상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제빙기 관련 영상을 봤는데 좀 굉장히 유익했어요. 네네. 네. 제빙기 어떤 걸 선택해 하셨죠? 사실 브랜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카이저, 아이스트로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고 네. 한국에선 특이하게 반달 얼음을 생산하는 이제 라세르라고 하는 브랜드가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가장 많이 아시는 게 호시자키라고 일본 제품인데 가시자키예요. 네. 네, 일본 제품이지만 정말 근데 진짜 워낙 잘 만들어서 사실 이건 뭐 진짜 국적을 떠나서 진짜 인정. 보통 이렇게 네 가지 브랜드에서 선택들을 해주시는 것 같고 뭐 이 외에도 사실 뭐 매니투어기나 브레마 제빙기 아니면 뭐 또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뭐 크게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국산 제빙기랑 일본 제빙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추천은 저는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 그쵸. 사실 뭐 비용이 있으면 호시자키 사라, 비용이 뭐 적으면 카이저 사라 이건 사실 너무 좀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세일즈를 네.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고요. 사용자의 용도에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요즘 한국 같은 경우도 한동안 컵이 커졌잖아요. 네. 뭐 20온스, 24온스, 뭐 30온스, 1리터 커피 이렇게 컸는데 요즘 다시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컵이 좀 작아졌어요. 네. 가면 아이스 가면 진짜 거의 두 모금에 끝나는 10온스짜리 컵이 나오고 뭐 어디로 가시길래? 정말 작은 컵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데는 사실 호시자키의 라지 얼음을 선택해서 좀 근데 진짜 잘 안 녹고 맞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부피가 좀 공간들이 많이 비기 때문에 또 원두 이제 에스프레소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얼음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하고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아메리카노가 주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제 호시자키 얼음을 선택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오. 그래서 뭐 블렌더를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카이저 제빙기 선택하라고 하고 그러면 일단 브랜드는 그렇게 크게 국산과 일본 것 중에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많이들 저에게 질문하는 게 얼음 몇 킬로짜리를 구입하는 게 좋냐 뭐 딱 평수를 말해요. 뭐 50평인데 몇 대 사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저는 저한테 와서 평수 얘기하실 때가 네. 가장 조금 어려워요. 그쵸. 우선은 50평이라 그래서 50kg를 쓰고 뭐 100kg를 쓰고 200kg 쓰고는 사실은 아닌 전혀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입점 상권 그리고 예상 매출. 네. 그럼 제가 예상 매출 물어보면 다들 그래요. 아니 오픈도 안 했는데 무슨 매출을 얘기해요. 네. 그럼 이제 거꾸로 제가 여쭤보죠. 뭐 월세가 어느 정도 되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투자하시는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은 기대하시고 들어가냐. 그러면 어쨌든 그 수익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정도의 용량까지를 제가 맞춰드리면 오. 되거든요. 사실 그만큼 못 가시는 건 이제 그분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거고, 근데 그만큼에 도달한 상황에서 그만큼을 할 수 없어서 못 판다 그러면 이건 애초에 설계자가 잘못 설계한 거거든요. 그쵸. 그건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여쭤봐요. 뭐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커피를 얼마에 파실 건데 어떤 잔을 써서 하실 거냐. 그럼 저희가 다 산출해드려요. 이걸 뭐 120잔 하루에 파실 거예요. 그럼 50kg 하는 대로 충분합니다. 봤어요, 네. 이거 영상. 그리고 뭐 150잔이라 그러면 그래도 사실 뭐 이제 상권에 따라 50kg로 조금 타이트하지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이렇게 저희는 좀 상담을 해드리는 편이라서. 그럼 쉽게 정리하면은 50kg 미만을 쓰는 곳은 하루에 120잔 이제 언더. 미만. 그럼 네네. 사이즈는 보통 한 16온즈 내외? 16온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럼 내가 하루에 120잔 이상을 팔 거면은 50kg는 부족하다. 그렇죠. 부족하다. 네. 오케이. 제빙기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또 바에서 중요한 게 저는 그라인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라인더가 요즘 보면 추세가 한 대를 하는 곳보다는 좀 다양하게 두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한 대가 적당한지 뭐 여러 대가 적당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많이 사주면 좋은데 항상. 근데 이제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원두 개수에만 기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나오는 그라인더들이 정말 저스펙의 그라인더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피크 타임에 사실 그라인더가 뭐 고장이 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쵸. 물론 발열로 인해서 약간 컨디션을 해칠 수는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버티기 때문에 이제 원두의 개수에만 기반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메리카노랑 라떼를 다른 원두로 한다. 그럼 두 대가 필요한 거고, 아메리카노를 두 종류의 원두로 한다. 그러면 두 대가 필요한 거고. 요즘 이제 여기에서 하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디카페인이거든요. 맞아요. 디카페인. 그래서 이게 조금 되게 좀 뜨거운 감자인데, 디카페인을 하는데 사실 디카페인이 전체 매출의 5%를 차지하는 매장이 거의 없어요. 사실 100잔이 나갔는데 디카페인이 5잔 나갔다. 오, 디카페인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사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 5잔을 위해서 그러면 그라인더를 하나 더 사야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분쇄되는 원두를 소분해서 쓰실 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디카페인을 선택한다면은 이제 그라인더를 조금 더 약간 저스펙을 구매하시더라도 그라인더는 별도로 한 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5잔밖에 안 돼요? 뭐 많이 나오는 데들이 상권에 따라 뭐 10% 나오는 데들도 있지만, 뭐 1000잔이 예를 들어 팔리는 정말 대형 카페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원두 1kg를 채 디카페인을 못 쓴다고 하니 그럼 거의 1000잔에서 50잔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일수록 이제 동네에 따라 사실 좀 다르긴 해요. 약간 연령대 있으시거나 이러면 좀 디카페인 더 찾으시니까 그런 데들은 사실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다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짜주면서 고민되는 게 2대까지는 놓을 여력이 있는데 이 2대를 어떻게 배치를 해주냐.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와 라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커피와 디카페인으로 갈 거냐. 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실제로 저녁 되면 커피 먹으면 잠 안 온다고 해서 친구들도 디카페인 많이 시켜 먹으면 또 그런 거 보면서 그렇죠. 요즘엔 확실히 좀 수요가 늘고 있구나를 보거든요. 맞아요. 수요는 네. 확실히 너무 늘어서 작년엔 저희가 2% 3% 얘기했거든요. 이제 5%면 사실 2배가 오른 거라 작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또 올랐고 이게 또 앞으로 갈수록 더 올라갈 거라는 네. 기대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근데 다들 망설이시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사실 1kg짜리 원두를 개봉을 해서 맞아요. 50잔의 원두가 이제 커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사실 거의 일주일 동안 팔고 있는 원두를 개봉해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디카페인을 하다가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라인더도 했고 네. 이제 대망의 머신이 있는데요. 저도 고객님한테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머신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추세가 좀 하이엔드 머신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여서 하이엔드를 고집하거나 그러신 분들의 이유는 뭘까요? 뭐 하이엔드 머신을 사는 이유가 멋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브랜드의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순수히 온도의 안정성, 압력의 안정성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옆집도 그걸 써서 옆집도 쓰니까. 그걸 써서 네. 사실 이런 뭐 다양한 이유들로 사실 구매를 하시는데 하이엔드 시장이 정말 커진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회사가
이제 하이엔드 판매량이 더 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찾는 수요자가 늘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상향 평준화된 한국의 커피 시장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그렇게 하이엔드 머신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내가 이 상권에 입점했을 때 이제 그 커피숍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눈이 사실 높아져 있다는 또 생각과, 두 번째는 그렇게 써줘야 이제 커피 머신이 이제 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들 무리하셔서 조금 더 좋은 머신을 구매한 추세고, 뭐 그런 현상은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만약에 부장님이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거를 커피 머신에 좀 더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인테리어 쪽에 좀 더 집중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이거 객관화 시키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저라면은 사실 맛이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머신에 더 투자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견해인데, 어쨌든 커피숍을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이 처음에는 분위기를 보고 올 것이고, 두 번째는 위치를 보고 올 것이고,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에 뭐 이런 부분들,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오고. 그렇지만 결국엔 그 카페들이 다시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됐을 때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잘 되려면 결국엔 맛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제 대형 매장이 생겼는데 그 옆에 또 대형 매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또 대형 매장이 생기고 또 옆에 또 다른 매장이 생기면 결국에 그 시장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고객들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럼 6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그 고객이 여기로 오려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엔. 그러면은 실제 저희 수원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고객이 커피 맛을 그렇게까지 구분을 해요?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카페가 5군데가 있는데 결국에 제가 A라는 곳만 계속 간다 그러면 A라는 곳이 맛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건 고객이 뭐 다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맛을 표현을 하겠지만 어쨌든 A라는 곳이 B, C, D, E보다는 맛있다. 그러니까 난 A를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분명히 커피 맛을 생각하고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집 앞에 카페가 진짜 많은데 똑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딱 한 군데만 파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거기가 싸지도 않고 뭐 양이 특출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가는 이유는 저도 커피가 맛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저렴한 거 먹을 때도 물론은 있지만 진짜 맛있는 거 먹고자 하면 그 카페를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저가형 커피숍에 가시는 클라이언트도 많이 있겠지만 아메리카노 일반 로드샵인데 뭐 5,000원, 6,000원 받는데도 정말 사람 줄 서서 먹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만큼 저도 이게 소비자들이 눈높이가 높아졌구나를 저도 체감을 해요. 막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여기 몇 시 타임 아르바이트생은 맛없게 뽑고 그 이유가 더 맛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안 간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엔 많이 높아졌구나.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고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차도 중고 사는데 머신 중고 어떠냐 물어보거든요. 괜찮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커피 머신을 판매하는 회사 일원으로서 얘기 드리면 중고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중고를 판매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상담을 해드리고 이제 고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중고 구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고가 아직 한국에 이제 그런 시스템은 없지만 그 중고가 어디서 쓰여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만 알 수 있으면 저는 중고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명확히 알 수가 있나요? 보통? 사실 그래서 좀 중요한 게 결국에는 개인에게 구매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엔 그걸 판매하는 업체의 신뢰겠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구매한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식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되도록이면은 저는 그래도 한 3년 3년. 정도의 장비를 맞아. 좀 구매하는 게 낫다. 3년 미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빅토리아 아르두이노의 블랙 이글이라는 모델을 사야 되는데 이제 소비자 가격이 이제 2,695만 원 3그룹이. 근데
3년 된 중고가 뭐 1,8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뭐 괜찮다. 뭐 가서 조금 더 흥정해서 한 1,700 정도 괜찮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00, 1,400만 원 선에 뭐 4년이 넘었다 그러면 사실은 중고보단 그러면 한 단계 더 낮춘 장비에서 뭐 새 거든 중고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지비가 거의 발생되는 게 한 3년 지나면 좀 유지비가 어느 정도 맞아요.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새 거가 출고됐을 상태를 유지시키는 건 어렵거든요. 어렵죠. 저도 지금 2년 좀 넘어가는데 수리비가 이제 1년 지나면 보통 지불을 하잖아요. 네네. 그냥 뭐 100 이상 나가더라고요. 100만 원 이상이 나가서 뭐 저라고 관리를 안 했겠어요? 네, 그만큼 이제 물때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좀 한 3년 정도로 네.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중고하시는 분들이 4년 5년 된 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저를 엄청 싫어할 텐데 그렇지만 네, 뭐 이건 아닌 건 아니니까. 네, 제 네. 주관이기 네. 때문에 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계속 자본금 이런 걸 하는데 혹시 부장님이 보기에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카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최소 마지노선의 자본금이 있나요? 사실 인테리어나 아니면 뭐 카페 이런 보증금이나 아니면 뭐 권리금 뭐 기타 등등 거기에 발생될 광고 비용 이런 거는 너무 다양해서 사실 산출을 할 수가 좀 없을 것 같고 네. 장비에 있어서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5평대 뭐 테이크아웃 커피숍이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는 매출이 뭐 어느 정도 돼서 뭐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한 1,000에서 1,200 정도 이상은 일단 다 해서요? 다. 네, 기본적으로 바에 커피 들어가는 머신, 것들. 그라인더, 제빙기, 냉장고, 핫워터 디스펜서 요 정도까지 했을 때 1,000에서 1,200 정도. 그럼 이제 여기에 뭐 메뉴에 따라 쇼케이스를 추가하시거나 뭐 믹서기를 추가하시거나 이러면 이제 뭐 2,300만 원 정도를 더 버젯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베이킹을 좀 하셔야 돼서 오븐 필요하시면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200 정도. 네, 요 정도면 사실 그러면 1,700선 정도면 웬만한 장비들은 좀 풀로 장비는 세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이것보다 사실 조금 더 매장이 커져서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제 200잔 이상, 200에서 250잔 이상 나가는 곳이라고 하면 버젯을 2,000 정도. 200잔은 이상. 네, 200에서 250잔, 한 250잔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250잔 정도면 사실 머신도 좀 2,000, 아무래도 좀 네, 이상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200에서 250잔 이상이 나가면 조금 더 기본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말했다시피 200잔을 팔지 모르잖아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근데 그거를 대략적으로 그래도 계산해 주시는 혹시 그런 뭐 공식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매출에 대한 예상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기대 매출이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상권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생각한 기대 매출이 예를 들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네. 그 매출에 충분히 여기에 달성할 수 있는 상권인지에 대한 분석은 필수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에 가장 쉬운 건 사실 주변에 있는 커피숍들의 실제 판매 양을 보면 어느 정도 유동인구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제 다 계산을 해보아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제가 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 카페에서를 분석하는 게 가장 근접하다. 사실 가장 노멀하다고 보는 게 네, 맞죠. 저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카페가 진짜 슈퍼 울트라 특이하지 않는 이상 비슷할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주변에 뭐 대형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들 뭐 특히 우리 이제 네. 뭐 어떤 그런 다 몇몇 아시죠? 군데 네. 입점 상권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배후 상권이 있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거고 사실 보는 방법이 되게 많죠. 네.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건데 자꾸 대본에 없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데 그런 그 메인 프랜차이즈들 주변을 공략해서 그 옆에 사이드로 오픈을 하는 방법이 괜찮은가요? 물론 가장 사실 배후 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만큼의 어쨌든 인구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갈 때
거기에 손님들의 타겟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손님을 타겟으로 내가 이 매장을 차렸냐.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창업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렇게 이거 살라고 이렇게 며칠 동안 이러고 살아야죠. 확실히 진짜 오픈하기 전에 많은 분석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되게 많이 창업을 또 해주시고 그러한 네. 데이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제가 주로 이제 종합 컨설팅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장비 부분에서는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고 경험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창업을 앞두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혹시 여기 오면 바로 이육준 부장님하고 또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동현테크에 와주시면 네. 이제 거의 제가 있을 거고요. 제가 혹시 나가 있더라도 이제 저희 영업팀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영업팀들이 다 젊고 스마트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충분히 궁금하신 부분들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장비들 와서 또 테스트하고 시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로 다루는 그 기종이 어떤 거죠? 어, 브랜드 이 말씀해 질문 사실 너무 기다렸는데 우선 이제 1905년부터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생산하기 시작한 빅토리아 아르두이노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 네. 그라인더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는 뭐 블랙 이글, 이글 원, 그리고 매버릭, 그리고 화이트 이글, 그리고 미토스 원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라산 마르코라고 하는 또 이탈리아의 되게 오래된 에스프레소 머신 회사에서 이제 수동 머신이나 아니면 이제 반자동 머신 또 수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렉트라라고 하는 또 베니스의 회사에서 이제 또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중저가형이지만 좀 그래도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 라노바에라라고 하는 브랜드랑 그리고 피오렌자토라고 하는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오면 실제로 혹시 뭐 그걸 그 기계를 통해서 내린 커피를 맛보거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혹시 저희가 테스트로 이제 켜놓은 장비가 아니라 다른 장비를 원하시면 미리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네. 이제 세팅을 바꿔드려요. 네. 네. 지금 여기가 2층인데 1층 가면은 머신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 다 눌러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머신 내가 여러 종류를 보고 싶다 하면은 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저희 경기도 남양주에 이제 화도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소는 여기 자막에 여기 곧 나가겠죠? 이렇게. 여기 자막에 네, 여기로 찾아주시면 되고 평일에는 이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매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가치커피와 카페인의 이육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